취약점을 관리한다라는 걸 아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취약점이라는 게 해킹에 사용될 수 있는 문제점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 문제점들을 관리를 하려면 어떤 걸 해야 되나요? 취약점에 이름을 붙여줘야 돼. 그런 거 있죠. 여러분들이 만화를 보면 무슨 기술에 다 이름이 들어가 있죠. 그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 식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취약점에 이름을 붙여주면서 그 취약점을 관리를 합니다. 아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벌써. 그게 바로 CVE라는 개념이에요. 이 CVE라는 게 무엇이냐? 취약점 이름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 웹페이지에서 발견한 SQL 인젝션이라고 이야기를 안 하고요. CVE, 발견한 날짜 2024, 그리고 순번, 이런 형태로 코드를 하나 붙이면 이 코드 안에 어떤 위치에서 발생하는 SQL 인젝션 취약점을 의미할 거야 라고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네, 잔 버그에도 이런 CV 코드를 붙이죠. 자, 근데 이 CV 코드를 누가 관리하고 누가 붙이는지 아세요? 바로 CNA라는 겁니다. CV 코드를 취약점을 찾으면 여기에다가 CV 코드를 다 붙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한 회사가 전부 다 하면 너무 일이 많죠. 야근이 너무 많아지겠죠. 그래서 여러 회사들에게 이걸 위임을 한 겁니다. CNA라고 등록되어 있는 회사에서 할당을 해주는데, 그럼 CNA 기관은 누가 대장이냐? 대장, 보스, 그게 바로 마이터라는 겁니다. 정보보안 쪽 소식을 계속 듣다 보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회사에서 이 CNA를 관리를 하는 거예요. 취약점을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런 기사도 났었죠. 우리나라에 금융보안원 있죠. CNA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CVE 번호를 부여하고 등록 관리할 수 있는 CNA 기관으로 정식 지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요 개념 이해되시죠? 자, 여기에서 또 하나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NVD라는 게 있는데 미국 정부에서 관리하는 취약점 DB예요. 취약점들을 찾고 나서 그 취약점들의 번호를 다 부여해, CV 코드를 다 부여해. 그리고 얘를 체계적으로 분류를 하고 관리를 하는 곳이 바로 NVD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NVD는 어디에서 보통 관리를 하냐면 미국의 NIST라는 기관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이 NVD는 아마 모이해킹 공부를 하신 분들은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취약점 검색을 하면,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CVE 2024 21412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NVD 사이트가 나오죠. NIST 라는 그룹, 미국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취약점들을 전부 다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NVD라는 곳이고, 취약점들이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요새 좀 이상합니다. 옛날에는 요 NVD가 정말 잘 되어 있었거든요. 뭔가 취약점이 궁금해. 그럼 CV를 검색하면 이게 어떤 취약점인지 여기에 다 나와요. 근데 요즘엔 어떻느냐? 검색을 해서 들어가 보면 뭐라? 설명이 이게 다야. 인터넷 바로가기 파일 보안 기능 우회 취약점. 이게 이 취약점의 설명입니다. 이게 너무 요약이 되어 있죠. 옛날에는 설명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어떤 특정 버전에서 어떤 파라미터에다가 무슨 값을 넣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경로도 다 나와 있고, 어떤 파일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정확히 원리랑 이런 것도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고 그대로 공부도 할 수 있었어요. 일을 뭔가 좀 이상하게 하는 것 같죠. 여러분들이 봐도 이거랑 보면 좀 뭔가 많이 달라졌음을 취약점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도 눈에 보이실 거예요. 사실 저도 경험했거든요. 최근만 그랬던 게 아니야. 3, 4년 전에도 이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취약점을 검색하면 안 나와요. 취약점을 찾을 수가 없어. 공식 사이트에 이게 안 나옵니다. 얘가 좀 이상하다, 지금 NVD가 좀 이상하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자꾸 나오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NVD가 이상하면 뭐가 문제야? 취약점을 관리하는 그냥 데이터베이스일 뿐인데 얘가 뭐 내용 잘 안 적혀 있으면 뭐 공격자들이 안 보니까 오히려 더 안전한 거 아니야? 이 NVD로 연동되어 있는 툴들이 많았어요. 왜냐? 이 NVD가 옛날에는 진짜 지식 백과였단 말이에요. 없는 게 없는 사이트, 여기 있는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끌어다가 여러 가지 툴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정보 보안 전문가들이. 어떤 거? 취약점 관리 툴, 뭐 취약점 스캐너, 뭐 취약점을 방어할 수 있는 점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툴들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최근에 업데이트되는 취약점 정보가 비실비실해지다 보니까 얘네들이 잘 동작하지 않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새 말이 나오고 있는 거죠. 보안업체 체인가드의 CEO인 댄 로랭크가 최근 등록되는 CV 정보들에는 메타데이터도 없고 어떤 소프트웨어들이 영향을 받는지도 표시되지 않아요. 취약점을 관리해야 하는 입장에서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이건 국가적인 문제다. 왜냐? 모든 기업들이 혹은 중소기업들은 보안 전문가들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NVD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보안이라는 걸. 이런 작은 사이트들이 이제 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걸 관리하는 애가 누구라고 했어요? 니스트. 자, 여기라고 했잖아요. 조용합니다. 아직까지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원인, 누구에게 책임을 지워야 하는가? 이거 누군가 해결해야 되잖아. 이 취약점 관리 NVD에 등록하는 절차를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자면, CNA, CV 코드를 등록하는 곳 있죠. 이 회사에서 등록을 해. 자, 그럼 이 정보들을 마이터라는 회사가 이걸 다 관리한다고 했잖아요. 그 CV 코드들을 추려가지고 여기에 정보를 넣고, 그리고 그 정보를 기반으로 NIST에서 CV 목록에 게시된 것들을 분석하고 내용을 채워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NIST, 얘네들이 일을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건 확실하죠. 사실 취약점이 한두 개가 발견되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많이 들어와. 업무가 과중돼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애초에 얘네가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얘네가 조금 더 자세한 거를 써놓으면 일이 조금 줄 거잖아요. 여기가 책임이 있는 건 맞다. 하지만 마이터가 충분한 내용을 제공하면 해결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자, 근데 지금 이거는 해결된 게 아니에요. 서로 지금 눈치 보고 있는 거죠. 맞아요. NIST랑 마이터랑 이 둘이 지금 뭔가 있는 거 아닌가, 서로 눈치 싸움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지금 개판 나고 있는 거죠. 이제는 신뢰성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들이 이제 얘만 못 믿는다, 얘를 대체할 만한 것들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저거 안타까운 소식이고요.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에는 왜 이렇게 정보가 없지? 이 사이트가 뭐야? 라고 어색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뭘 찾아도 정보가 없을 겁니다. 이 NVD 사이트는. 자, 그 다음에 제가 가져온 해킹 사건 사고, 이거는 최근 사건 사고이긴 한데 간단하게만 이야기 드리면, 록빗과 블랙캣이 흔들리자 라스 시장에 스타트업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이건 뭐냐면, 자,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라스를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라스는 뭐냐면 랜섬웨어 애즈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해킹하고 싶어요? 대신해줄게요. 너는 뿌리기만 하면 돼. 이걸 서비스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인점이지, 실제로 다크웹에서 성행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자, 근데 이 라스 시장에는요, 크게 대기업이 두 개가 있어요. 록빗과 블랙캣. 얘가 아주 대표적인 대기업 두 곳이거든요. 여기가 최근에 국제 공조를 해가지고 일망타진되는 수준에, 그러니까 사이트도 폐쇄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자, 록빗과 이 블랙캣에서 다시 고객들을 유치해야 되잖아요. 회생을 하려는 시도가 있어요. 자, 근데 고객들은 이미 마음이 떠나죠. 왜냐? 얘네가 한번 크게 공격을 당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런 소문도 있어요. 이 록빗과 블랙캣을 이용했던 서비스의 이용자들 있죠. 그 이용자들의 정보, 신원 정보를 FBI가 가지고 있다라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면 얘네 이제 쓸 수 있겠어요? 못 쓰죠. 그래서 이 틈을 노리는 스타트업들이 대거 발생합니다. 이 틈을 파고든 라스 스타트업들, 소규모 라스 스타트업들이 난립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고객들에게 엄청난 파격 조건을 내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100만원 받으면 20만원만 내가 실제로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수수료를 80만원씩 떼가고. 근데 이제는 9대1, 7대3 경쟁이 이제 심화되는 거죠.
아이러니하게 이 시장이 더 활발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말 아시죠? 어떤 큰 기업이 한 시장을 주도하면 고객 입장에서는 안 좋다. 그 시장을 다 장악해버리면 고객 입장에서는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랜섬웨어가 엄청난 고객 유치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의, 이걸 고객이라고도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고객들의 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뭐예요? 랜섬웨어 공격이 조금 더 빈번하게 많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죠. 그렇다고 안 잡을 순 없죠. 얘네들을 가만히 냅둘 순 없고, 또 잡자니 다양한 친구들이 나오고, 고객이라고 안 할게요. 범죄자들의 서비스 질이 향상이 되었다. 참 이게 좀 씁쓸하고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